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 사진은 1961년 11월 16일에 바하마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바다에서 홀로 구명부표에 앉아 떠있는 이 소녀는 4일 동안을 식량과 마실 물 하나 없이 버티고 있다 근처를 지나가던 화물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이 찍힐 당시 소녀는 사망 직전의 상태였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원들에 의해 그녀가 선박으로 구조되자 자신의 이름과 블루베로의 생존자임을 간신히 밝히고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테리조 듀퍼롤트입니다. 본토로 돌아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테리조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최선을 다합니다. 테리조가 발견되기 3일 전인 11월 13일, 한 남자가 항해 중이던 유조선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줄리안이며 블루베로의 선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줄리안은 블루베로가 폭풍으로 침몰했다며 해양경비대에 신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조사관들이 그를 신문합니다. 줄리안은 갑자기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돛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화재로 이어져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됐다며 설명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탑승객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고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인 것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3일 후 줄리안이 다시 신문을 봤던 중 테리조라는 한 어린 소녀가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줄리안이 기뻐하더니 잠시 후에 조사관들에게 너무 지친 상태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조사실을 나온 그는 근처에 있던 샌드맨이라는 모텔로 향해 가명을 대고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줄리안이 모텔 직원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입원실 창문 옆 침대 위에 테리조가 인형을 안고 누워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가 의식이 돌아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블루베로 침몰 사건에 대한 정황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테리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을 다시 찾아온 조사관에게 테리조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서 듀퍼롤트는 위스콘신주의 그린베이 출신으로 잘 알려진 유능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있었으며 아서 가족은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해군에 복무하던 당시를 자주 회상하던 아서는 가족들과 언젠가 푸른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열심히 일했고 많은 저축을 해왔습니다. 1961년 여름 무렵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꿈꾸던 바다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모두 흥미있게 들으며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서 가족은 바하마 제도를 2주 동안 항해를 하며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대감에 부푼 아서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961년 11월 아서 가족은 포트로더데일에 도착해 약 18m 길이의 블루벨이라는 고급 배를 빌렸고 전쟁 영웅이자 요트맨으로 잘 알려져 있던 줄리안을 선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메리도 항해하는 동안에 식사를 맡아줄 요리사로 임명돼 함께 떠나게 됩니다. 11월 8일 정오쯤에 드디어 아서 가족이 블루베로에 탑승합니다. 항해가 시작되자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던 아서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즐거워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니 기뻤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카리브해 섬들에 들려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여유로움을 만끽하기도 했고 스노클링과 낚시 등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며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항구로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직원에게 아서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여행이 되었다며 말합니다. 11월 12일 그날 밤의 바다는 매우 고요했으며 얇은 빗줄기를 비추는 달빛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선장 줄리안의 아내 메리가 저녁으로 준비한 치킨 요리와 샐러드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모두가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9시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다들 휴식을 취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침대를 썼던 여동생 르네가 그날 밤에는 부모님과 잔다며 가버립니다. 피곤했던 테리조는 그렇게 배 뒤쪽의 선실로 혼자 돌아와서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시쯤 갑자기 들리는 비명소리에 테리조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빠에게 도와달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거친 발자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5분 정도가 지나자 모든 게 멈추고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려 얼어붙어 있던 테리조가 선실 밖으로 나가 조심히 식당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와 오빠와 동생 모두 피투성이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포에 떨며 아빠를 찾아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 갑판으로 향합니다. 갑판으로 고개를 내밀자 더 많은 피들과 피가 묻은 칼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줄리안이 그녀에게 달려오자 놀란 테리조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의 머리를 한 대 때리더니 계단 아래로 밀며 내려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테리조는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줄리안이 소총을 들고 선실로 내려오더니 그녀를 무섭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테리조는 공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선실로 기름과 섞인 물이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물이 그녀의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테리조가 재빨리 선실 밖으로 나가 확인을 하자 블루베로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그녀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배가 침몰하면서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줄리안이 구명보트를 바다 위에 준비해놓고는 그 위로 혼자 뛰어내립니다. 이제 배 위에 남은 건 테리조뿐이었습니다. 배는 완전히 침몰되기 직전이었고 그녀는 용감했습니다. 배에서 구명부표 하나를 챙겨 줄리안에게 들키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가 그녀도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테리조는 구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테리조는 무서웠지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견뎠습니다. 해가 밝아오자 38도가 넘는 태양이 너무도 가혹하게 그녀를 내리쬐기 시작했고 점점 화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붙잡고 있는 코르크로 만든 부표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버티며 정신을 잃어갈 때쯤 기적적으로 당시 항해 중이던 그리스 화물선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줄리안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조사관은 테리조가 입을 열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사건 정황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줄리안이 아내 앞으로 사고로 사망할 시 2배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을 가입해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그가 아내를 살해한 후에 바다로 던지려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공격을 받자 메리가 거세게 반격하면서 소란스러워졌고 그 소리에 아서가 선실에서 나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줄리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고 모두를 살해한 후에 배를 침몰시켜 사고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사 중 밝혀진 사실은 놀랍게도 줄리안이 총 6번의 결혼을 했었으며 이전의 아내들 중 이 같은 목적으로 사망했던 사고 기록이 몇 차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줄로만 알고 살려뒀던 어린 소녀 테리조가 생존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줄리안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사건은 종결됩니다. 위스콘신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테리조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주변의 많은 관심이 힘들었던 그녀는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50년이 흐른 2010년 그녀가 심리학자인 리차드 로건 박사의 도움으로 바다에서 고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너무도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